저희는 나날이 지나는 방송 기발하십니다. 오늘은 원장에 등장하는 아포칼립스가 그렇게 나약한 존재가 아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영화의 아포칼립스를 살펴봐야죠. 자,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일단 예고편에 보면 나는 여러 생에 걸쳐 여러 이름으로 불리웠다. 라, 크리슈나, 야훼, 즉 모든 신으로 불린 거죠. 저희가 아는 신들이 거의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엑스맨 프로듀서 사이먼 킨버그는 그는 우리가 지금까지 영화에서 본 돌연변이 중 가장 강력한 존재다. 그는 홀로 엑스맨을 상대할 수 있으며 수많은 초능력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아포칼립스의 능력을 최대한 영화에 재현할 생각이다. 또한 브라이언 싱어 감독은 아포칼립스는 자신의 신체를 다른 곳에 옮겨가며 많은 능력을 추적해왔다. 게다가 그가 가진 가장 강력한 힘은 남을 복종하게 만든 힘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이렇게 사이먼 킨버그랑 브라이언 싱어는 아포칼립스에 대해 강력하게 그릴 거라고 말을 했어요. 거짓말쟁이들. 실제로 영화에서는 어땠었죠? 아포칼립스를 모르는 사람이 봤다면 진짜 액션 영화라고 본다면 정말 재밌게 볼 수도 있어요. 저도 상당 부분 재밌게 본 영화고, 하지만 엑스맨의 세계관은 잘 알고 아포칼립스를 안다면 실망을 하죠. 너무 나약하게 그려졌고, 일단 뭐 까기 전에 칭찬을 먼저 하자면 스톰이 미스틱을 우상으로 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나중에 아포칼립스를 배신하고 엑스맨에 돌아선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심리관계를 잘 그렸죠. 매그니토가 점점점 이제 망가지는 과정, 그 심리 묘사도 잘 그렸고, 징그레도 마찬가지고 사이클롭스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 잘했지만 어떤 영화든지 간에 악당이 약하면 망하거나 아니면은 혹독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특히 아포칼립스 같은 경우는 고대부터 살아왔던 최초의 돌연변이자 모든 능력을 흡수하고 있는 그런 대단한 존재잖아요. 신으로 그려지고 있잖아요. 거의 신이죠. 영화에서는 초장부터 이집트에서 봉인을 시켜버렸죠. 초장부터 장난질이냐? 완전 그것도 아니고. 게다가 이제 오프닝에서 뭐 예수 십자가라든지 뭐 역사적인 사실을 조금씩 보여줬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이미 복인되어 있는데 얘가 역사적인 사실에 관여할 수가 없어요. 원작 같은 경우는 얘가 그 역사적인 사실을 많이 관여를 하기 때문에 얘를 신으로 추앙하거나 파괴신으로 많이 그리는데 그런 점이 좀 아쉬웠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전작 엑스맨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에서 인간이 만든 센티넬 때문에 엑스맨들이 멸종을 당합니다. 하물며 신으로 추앙받는 존재고 되게 강력한 존재인 아포칼립스가 허접하게 죽음을 당했으니. 그죠. 엑스맨이 떼거지로 덤벼도 센티넬을 못 이겼잖아요. 네. 원래 바뀌기 전에 미래에선. 근데 아포칼립스는 5명이 이겼어. 4명인가 5명이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 정도까지 몰아세우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징그레이가 피니스로 부활을 한다면 뭐 의견은 전혀 없어요. 근데 아포칼립스가 영어만 하고 다녔죠. 4대 기사를 모으고 주변에 뭐 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제가 봤을 때는 인간적인 매력이 있나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액션 영화로도 훌륭하고 뭐 기타 여러 가지 인간관계도 잘 그렸고, 킥실버신도 되게 잘 그렸고. 킥실버는 진짜 와 맞다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혹평을 받는 이유는 아무래도 아포칼립스가 더 약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여기에는 떡밥이 있어요. 피니스 포스. 징그레이가 피니스로 화려하게 부활을 했잖아요. 그럼 바꿔 말하면 엑스맨 다크 피니스 사가를 이후에 만들 수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엑스맨 피니스 사가는 엑스맨 3에서 말아먹었죠. 그렇죠. 시원하게 말아먹었죠. 네. 근데 그 세계관을 다시 만들 수 있다는 거고, 또 그런데다가 이제 찰스 자비에가 아포칼립스한테 그 신체를 뺏길 뻔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아분열이 올 수가 있어요. 근데 걔는 머리를 잃었어요. 머리를 잃었고 머리를 다 빠졌어. 되게 한 단위로 잃었는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이제 자아분열이 오게 되면 나중에 이제 매그니토랑 해가지고 온슬로트라는 최강의 악당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뭐 차후에 빌런으로 온슬로트를 이용할 수도 있고. 떡밥 하나를 더 던졌잖아요. 네. 특히해서. 네. 그러니까 떡밥 전에 이제 저것도 살펴봐야 돼요. 울버린. 울버린. 전작에서는 울버린을 엑스맨 탄생에서 그렸는데 좀 앞뒤가 안 맞았잖아요. 근데 지금 그 영화에 나오는 울버린 같은 경우는 원작이랑 거의 흡사해요. 복장 같은 거나 네, 거의 흡사해요. 흡사했어요. 거의 또 떡밥이 나왔잖아요. 마지막에 어떤 말끔하게 차려입은 신사가 웨폰 X라는 병을 어떤 가방에 넣잖아요. 예, 혈액 샘플을 가져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웨폰 X가 울버린을 가리켜요. 혈액을 넣는 가방에는 XS라는 이름이 적혀있어요. XS가 뭐냐면 원작에 나다니엘 XS라는 빌런이 하나 있어요. 미스터 시니스터. 유명한 악당이잖아요. 네. 미스터 시니스터 같은 경우는 그 유전학이나 되게 이런 데 강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돌연변이를 만드는 그런 일에 특화되어 있는데, 얘도 이제 아포칼립스한테 나중에 힘을 더 얻은 그런 캐릭터예요. 그래서 이후에 온슬로트, 다크피니스 사가, 미스터 시니스터, 울버린 혈액 샘플이 여러 개가 있었잖아요. 거기 X23이라는 여자 울버린이 있어요. 이쁜데 걔도.
있죠. X 디비전도 꺼내 쓸 수 있고. 그죠? 나중에 나올 시리즈를 위해서는 진짜 많은 떡밥과 많은 가능성을 열어줬는데 정작 이 영화에서는 아포칼립스, 최강의 악당인 아포칼립스를 너무 약하게 그렸기 때문에 호불호가 너무 심해요. 만약에 아포칼립스를 강하게 그렸다면 아예 평가는 틀려졌겠죠? 지금 예매율이랑 극장을 다 점령하고 있겠지. 아포칼립스가 우리 봤을 때 텅텅 비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희 진짜 편하게 봤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준비했죠. 원작에 등장하는 아포칼립스는 이렇게 약하지 않았다. 원래 이렇게 강한 놈이야. 자, 그럼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자, 저희가 데드풀 편에서 히어로를 살펴보기에 앞서 모티브를 알고 가면 그 히어로를 진짜 간단하게 살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포칼립스도 모티브로 한번 살펴볼 텐데 알려주세요. 먼저 성경에서의 아포칼립스는 세상의 종말을 기록한 요한 묵시록을 가리키며 영어 사전에서는 파멸과 대재앙을 뜻해요. 또한 아포칼립스가 이끌고 다니는 4명의 기사는 요한 묵시록에서 세상에 파멸을 가져오는 존재로 그려지기 때문에 아포칼립스는 파멸과 대재앙의 집합체라 할 수 있죠. 시간여행에 특화된 정복자 캉은 세상이 지겨워진 거야. 그래서 자신의 타임머신을 스핑크스 모양으로 개조를 하고 이집트로 시간여행을 떠나요. 스핑크스 모양 이쁘게 만들었네. 저도 가끔 지루하거나 뭐 이렇게 따분해지면 가끔 시간여행 떠나거든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타임머신 다 있잖아. 그런데 타임머신이 고장나면서 심각한 부상을 입게 돼요. 그러자 사막 족장에 있던 바알은 그에게 라마투, 즉 태양보다 먼 곳에서 온 존재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극진히 보살피는데 라마투스는 바알 몰래 그곳을 빠져나가 이집트를 정복하고 파라오로 거듭나게 됩니다. 배신자, 양아치야. 그렇게 잘 대해줬는데 도망쳐. 악당이잖아요. 잘해줄 필요가 없어. 한편 바알은 라마투스의 장비를 통해 이 시대에 매우 강력한 존재가 태어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게 바로 흉측하게 생겼다는 이유로 사막에 버려진 엔사마누르예요. 다시 말해 정복자 캉은 미래에 강력한 존재가 될 엔사마누르, 즉 아포칼립스를 확보하기 위해 과거로 온 것으로 이때부터 바알과 정복자 캉은 엔사마누르를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영입전쟁을 펼치게 되죠. 어딜 가나 인자를 얻기 위한 전쟁은 큰 것 같아. 맞아. 어느 팀에도 에이스가 하나 있어야 돼. 그 결과 바알은 죽임을 당하고 위대한 전사로 자란 엔사마누르는 파라오가 된 정복자 캉을 무너뜨리고 강력한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셀레스티얼의 우주선을 발견한 엔사마누르는 그들의 기술을 통해 드디어 아포칼립스로 거듭나게 되죠. 그렇게 강력한 힘을 얻은 아포칼립스는 우월한 뮤턴트가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4명의 기자들과 함께 세상을 파괴하는데 이 과정에서 히어로들과 충돌하면서 마블의 강력한 악당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완전 어떻게 보면 엑스맨의 타노스격인 필연이에요. 네, 그렇게도 많이 불려요. 그는 수천 년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드라큘라와 여러 종족의 탄생에 관여를 했으며 수많은 문명을 완성시키고 파괴한 일을 반복했기 때문에 고대인들은 그를 파괴신이자 창조자라 불렀죠. 또한 자신의 육신이 노쇠해지면 동면을 통해 힘을 회복하거나 의식을 다른 육체로 보내 완벽한 존재로 다시 깨어나기 때문에 영화에서도 집착하는 장면이잖아요. 많이 등장했죠. 어찌 보면 살아있는 신이라 할 수 있어요. 기본적인 힘만으로도 헐크를 제압할 수 있으며 근데 헐크라면 월드 헐크에서 모든 히어로들을 그냥 혼자서 씹어먹을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진 최강의 히어로인데 그를 기본적인 힘만으로 제압한다고요? 아포칼립스잖아요. 역시 대단해. 게다가 토로와 바다의 제왕인 네이머도 바다에서 손까지죠? 아가미가 있나? 밟을 수 있으며 인비저블 우먼의 강력한 방어막도 가볍게 파괴할 수 있는 힘을 보유하고 있어요. 인비저블 우먼의 방어막이라고 하면 마블에서도 알아주는 방어막인데 또 아포칼립스는 강력한 스태미너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싸워도 안 지쳐. 에너자이저야. 100만 21, 100만 22이야. 살아있는 사원이지. 또 엑스맨이 전부 덤벼도 흠집 하나 낼 수가 없어요. 그만큼 견고한 내구력을 자랑하죠. 몸빵이 엄청 좋은 거지. 그렇기 때문에 사이코로스의 공격은 아포칼립스한테는 그냥 껌인 거야. 장난인 거야. 또한 아포칼립스는 다른 차원의 에너지나 주위의 에너지를 흡수해서 자신의 몸을 무한으로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영화에 나왔었죠? 커져가지고 그쵸? 우리 찰스 누르는 거? 이때 그는 킥시벨을 능가하는 스피드와 대폭 상승된 내구력, 파워, 민첩 등을 얻을 수 있는데 이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몸을 미스틱처럼 자유롭게 변형할 수 있어요. 또 신체를 무기로 바꾸고 날개를 만들어 날아다니고 꽤 다양한 곳에 활용할 수 있죠. 또 노화된 세포를 변형시켜 불멸의 삶도 가능하게 만들고 모든 바이러스와 독에도 면역성을 가질 정도로 강력한 치유 능력을 자랑하죠. 또한
마블의 가장 강력한 텔레파시로 알려진 프로페서 X와 진 그레이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강력한 텔레파시를 보유하고 있어요. 또 염력도 아주 잘 써요. 염력을 아주 섬세하게 조정할 수 있으며 100톤 이상의 물건도 거뜬히 들 수 있죠. 어떻게 보면 매그니토 능력이랑 비슷한데 이런 능력을 갖고 있으면 이사칩 센터 하면 아주 그냥 번창하겠다. 이 능력을 가지고 또 아포칼립스의 피는 상대방을 치료하거나 유전자를 완전히 변형시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부하로 만드는 건 그에게 아주 쉬운 일이죠. 그리고 아포칼립스는 수천 년을 살아오면서 많은 돌연변이들의 능력을 흡수하고 스스로를 진화시켜 왔기 때문에 그 어떤 돌연변이들보다 다양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죠. 게다가 무술의 달인이자 천재적인 지능과 지략까지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모든 능력을 걷어낸다고 해도 결코 쉽게 볼 수 없는 최강의 악당이죠. 여기서 종합해 보면 얘는 진화형 인간이잖아. 지가 스스로 노력했단 말이야. 그죠? 우리 방송처럼? 그러니까 우리도 진화하는 방송이 휘파라치인데 그러니까 금수저로만 치부하기에는 얘가 너무 노력해니까 박수 한번 쳐줍시다. 이제 원작에서의 아포칼립스의 이름을 알아봤잖아요. 이제 포스맨 알아봐야죠. 4대 기사. 자, 시작하시죠. 성경에서는 요한묵시록에 기록된 4명의 기사로 그리스도를 푸는 봉인이 풀릴 때마다 하나씩 등장해요. 승계 100기사. 첫 번째 봉인이 풀렸을 때 등장하는 기사로 흰말을 타고 있으며 손에는 활을, 머리에는 간을 쓰고 있죠. 전쟁의 적기사. 두 번째 봉인이 풀렸을 때 등장하는 기사로 붉은 말을 타고 있으며 손에는 큰 검을 들고 있어요. 기근의 흑기사. 세 번째 봉인이 풀렸을 때 등장하는 기사로 검은 말을 타고 있으며 손에 저울을 들고 있어요. 죽음의 청기사. 네 번째 봉인이 풀렸을 때 등장하는 기사로 청색말을 타고 있으며 손에 세스랑이랑 대낫을 들고 있어요. 참고로 대낫과 세스랑은 사람의 영혼을 거둬들 때 사용해요. 데스잖아요. 어떻게 보면 죽음의 사신이지. 따라서 역병과 죽음, 가뭄과 기근, 전쟁과 사륙, 승리와 지배, 세상을 사등분해서 지배하는 사기사 라고 할 수 있죠. 한편 마블에 등장하는 4명의 기사는 아포칼립스의 부하로 등장하며 이들은 아포칼립스의 세뇌를 받거나 다양한 이유로 팀에 합류하게 돼요. 또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수많은 히어로들이 4대 기사를 거쳐갔는데 이들도 성경과 마찬가지로 죽음, 질병, 기근, 전쟁 등을 담당하며 또 영화 아포칼립스에서는 금속을 다루는 매그니토와 날씨를 완벽하게 조정하는 스톰, 염동력과 정신공격, 사이킥 에너지와 검수를 다루는 사일록, 아포칼립스에게 능력을 받아 새롭게 태어난 아크엔젤이 4대 기사로 등장하죠. 즉 죽음의 청기사를 담당하는 아크엔젤, 전쟁의 적기사를 담당하는 매그니토, 승리의 백기사를 담당하는 사일로, 기근의 흑기사를 담당하는 스톰 등이 여기에 해당되죠. 저희가 사실은 4대 기사를 진짜 자세하게 풀 예정이었어요. 조사도 많이 해놨고. 다음 화서는 수어사이드 스쿼드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사이드 스쿼드 너무 기대돼요. 저희는 지금까지 힙하지였습니다. 히히 파라찌 야